안녕하세요. 생명전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글쓰기 있죠. 강원국의 글쓰기, 그 다음에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공자 이야기, 그리고 내 맘대로 추억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고전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책꽂이에 있는 책이 딱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조윤재 작가님이 쓰셨어요. 근데 너무 되게 와 닿았고, 제가 이렇게 막 밑줄 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1년 전에 산 책이에요. 이게 보니까 언제 샀냐면 2019년 4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존경한다 이러면서 써놓고 2019년 4월에 제가 샀거든요. 4월 17일 날. 근데 그때 봤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책을 볼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책은 그 프롤로그만 안에만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너무 함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또 책을 안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또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오늘 또 주문을 했거든요. 심경을 읽으셨다 그래서 이제 심경 미럼 이렇게 해서 한 거랑 다양하게 또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책값도 꽤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조윤재 선생님은 고전 연구가세요. 보니까 책도 많이 쓰셨고요. 이 고전을 통해서 그런 물리가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천년의 내공, 말공부, 논어 천재가 된 홍 팀장, 적을 만들지 않는 고전 공부의 힘,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 등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책을 좀 그 시작하는 부분만 읽어드릴 건데, 처음에 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넣어놓고 한 문장씩 넣어놓은 여기도 되게 좋아요. 어둠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루를 해냈다는 기분보다는 하루를 해버렸다는 허탈함을 느낀다. 오늘도 나는 수없이 마음에 휘둘리며 한없이 비겁해졌다. 오늘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이랬던 분에게 아마 이런 고전이 또 고전을 통해서 삶에 또 그 허탈함을 채우고 깨달음을 얻고 물리가 트이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루를 살아내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삶의 미련들이 내 안에 쌓여 독이 된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 마음. 감히 나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다산이 마주했던 마지막 삶의 주제, 바로 마음이다. 시작하는 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그리고 경세의 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신서의 일표와 이서를 지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의 본 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 모든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학문을 연구를 하셨지만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그래서 결국은 유배를 가서 18년을 또 이렇게 또 학문의 힘을 쓰시기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안타깝죠. 짐작하겠지만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서의 저자. 유교의 학문과 사상을 공부했지만 무조건 중국의 학문을 따르지 않은 뚜렷한 주관을 지닌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이다. 이 글은 오랜 귀양 생활 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쓴 묘비명에 실려 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의 묘비명에 이 글이 실려 있다고 하네요. 저 남양주 가봤는데 저 묘비명에서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건성으로 봤겠죠. 다산은 정조 임금과 함께 조선 후기 개혁을 이끌었지만 정조 사후 무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다. 비록 어릴 때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억울한 유배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정약용과 함께 유배를 떠나 온 집안이 몰락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유배 초기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가난한 떡장수 노파의 비좁은 집에서 뒷방 생활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다산은 소학과 심경에 심취했다. 이 두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소학지연과 심경밀엄은 모두 유배지에서 쓴 책이다. 다산은 심경밀엄의 머릿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이 책 주문한 거예요. 자, 나는 궁핍하게 일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잠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나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연은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엄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심경밀엄의 머릿글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국왕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하던 고난의 시기에 다사는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궁구했던 학문의 끝을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노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고 학문의 끝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자, 스스로를 다스리며 완성하는 마음 공부. 근사록에는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로 옥처럼 완성한다 라고 실려 있다. 근사록에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로 옥처럼 완성한다 라고 실려 있다. 역경과 곤궁은 호거를 달려라는 도가니와 망치다는 책은담에 실려 있는 글이다. 맹자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국은 고난이나 힘든 것들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어떠한 내적 힘을 키우게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근사록에도 나와 있고 책은담에도 나와 있고 맹자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 글들은 모두 고난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치여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바로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다산이 말해주고 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산은 중년에 닥친 고난을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가로 생각했다. 그랬기에 험난한 귀향지에서 여유당 전설하는 찬란한 학문적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가 곤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도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들죠. 그 힘든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자, 그 전제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산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혹독한 시기를 잠잠히 버티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패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독서밖에 없다라고 이르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했다. 그 힘이 된 것이 바로 마음의 경전, 심경이었다. 다산은 심경을 읽고 연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렸다. 제왕학의 근본 마음 공부 이렇게 머리 글인데도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심경은 주자의 제자였던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편찬한 책이다. 사서삼경 등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주도니, 정의, 범준, 주희 등 송대 학자들의 마음 수양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명대의 성리학자인 정민정이 여러 학설을 인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심경부주를 편찬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심경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선비들이 심경과 심경부주를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학술적으로 논쟁도 하면서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산의 심경밀엄 역시 그중 하나다. 또한 조선의 국왕들 역시 심경을 통해 군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았고 신하들과 함께 연구하며 귀감으로 삼았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신하들에게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실려 있다. 대저 이 편은 마음에 대해 말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으로 천고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인 것이다. 진저산, 진덕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저산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뒷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공이 진실로 크다. 경전의 큰 가르침과 성현의 중요한 공부가 모두 이 한 편의 글에 들어있음을 뚜렷이 고증할 수 있으니 말세의 어둠을 밝혀주고 말하게 본보기가 되는 전치김은 물론 위로 황왕에서부터 아래로 필서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와 대용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정이 이른바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절실한 말인 것이다. 내가 매번 이 책을 높이고 믿으면서도 평소 공부가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제 경들과 함께 한두 가지를 강론해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정조대왕도 이 심경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이 심경을 읽고 신하들하고 이거를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조는 다산과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 정치를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임금이다. 학문도 깊어서 신하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이끌며 문화적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다. 앞의 글은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심경을 논했던 것이다. 정조 역시 심경은 경전의 가르침과 성현의 공부를 한편에 집대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는 잘 알려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실려 있다. 나라와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전체를 보면 이렇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후에야 알을 얻을 수 있고 알미 지극해진 후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생각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자신을 닦을 수 있다. 자신을 닦은 후에야 집안이 바로잡히고 집안이 바로잡힌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천하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학문을 닦아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바르게 뜻을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조는 바로 이것을 말하며 국왕으로서 나라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 심경을 공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부는 결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자, 맹자 고자 장구 상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맹자 고자 장구 상에 이렇게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학문 지도 무타 구기 방심 이의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되게 이 말에 되게 공감돼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막 찾으러 다니는데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은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공감되시죠? 맹자는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현대인들은 마치 마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아를 상실한 것과 같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처받을 말, 상처받을 일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고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분노한다.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 또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가져도 갖지 못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 사회의 불평들과 공정하지 못함에도 분노한다. 가진 자들 역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허무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한 것은 가진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이 드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이다. 외로운 것이다. 요즘 우리 현실에서 모두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공감하는 글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독사회, 분노사회, 사회적 우울증 등이 바로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앞서 정조는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가르침 다음에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실려있다. 마음 공부는 신분과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과 유교의 경전이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은 그 당시 관례에서는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의 다스림이 없이는 평안한 나라, 제대로 된 통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겼다고 한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사례다. 되게 공감되시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자, 프롤로그의 마지막 꼭지입니다. 마음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 것. 이러한 때 나는 정약용이 최악의 고난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스렸다는 심경에 주목했다.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학문과 수양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쟁했던 책, 정조를 비롯한 조선의 왕들이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읽었던 책들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알고 싶었다. 저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말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책에는 옛 선비들이 몸을 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의 경구 37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책에는 번거롭고 힘든 현실에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힐링도,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욜로 라이프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는 자존감 수업도 없었다.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도 없었다. 달콤한 위로도,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우는 자기 연민도 없었다. 그럼 뭐죠? 다만 책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치열한 선비들의 수양과 정진의 길이 담겨 있었다. 맹자가 말했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욕망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 대신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었다. 2500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지금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마음의 본체와 그 다스림의 요체를 밝힌 옛 경전의 정수가 결코 쉬울 리가 없었다. 한치의 빈틈도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치 않는 옛 선비들의 마음 공부 경지는 감히 넘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이러한 경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때 내 마음을 붙잡는 한 가지 통찰이 있었다. 공자가 마음을 두고 말했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다. 조 즉 존 사 증 망이다.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우리의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는 것도 나 자신이며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나인 것이다.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설사 잃었다고 해도 다시 찾아오면 된다. 옛 선비들이 했듯이 치열한 공부와 수양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마음을 두드리는 글을 읽으며 작은 깨우침을 하루하루 쌓아간다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시간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시간, 평단지기의 새벽 시간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책을 쓰며 국역 심경주해 총남과 심경부주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새해를 기다리며 조윤재. 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것, 이 경전에는 어떠한 힐링이나 뭐 우리 마음을 토닥거리는 이런 거는 없지만 옛 선비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수행을 했으며 2500년 동안의 그런 지혜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심경주해나 심경주해 총남이나 심경부주나 이런 거를 읽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윤재 선생님이, 이 조윤재 작가가 이 책을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부는 약동섭천, 당당함은 삼가고 반추하는 데서 나온다 해가지고 쭉 해놓으셨고요. 2부는 거피치차, 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 라고 해서 2부를 해놨고, 3부 전미개오, 껍질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워라. 이런 내용들이 그 심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되게 편안해지고요. 뿌듯함도 있고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든든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시작하는 글 프롤로그만 지금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프롤로그만도 꽤 많았죠.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였으니까 아마 이거 지금 제가 읽는 동안 시간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그런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잊지 마세요.